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RK9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황제급 대우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2시간 전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 테이블에서 만났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 면담 일정까지 소화한 상태인데요. 이 미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예상대로 북핵 문제와 미중 무역 불균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가져왔던 제재와 압박,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더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책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하고 공동해법을 모색하고 나섰지만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류 언론들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이 대북 석유 공급의 일시적 중단과 북한 은행 계좌 폐쇄, 그리고 북한 노동자 추방 등이 요구됐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각종 경제 제재는 유예하다는 카드가 먹힐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채찍과 당근 카드를 꺼내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일시적인 석유 공급 중단, 북한 관련 은행 계좌 폐쇄, 북한 노동자들 추방 등 3가지 채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를 연결하는 18마일의 송유관을 일시적이라도 차단해 석유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생명줄을 잡아당기도록 요구하게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에 현금을 보내고 있을 은행 계좌들을 포착해 폐쇄하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을 조속히 추방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는 조치를 촉구하게 될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 같은 대북 지렛대를 이용해 압박을 극대화할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를 유예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하며 딜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덤핑이나 환율 조작,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통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율 조작국 지정 후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40 내지 45%나 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뱅크 오브 차이나를 비롯한 중국의 메이저 은행 여러 곳이 북한 정권의 자금을 돈 세탁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언제든지 세컨드리 금융제재를 취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북 조치에서 방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움직이면서도 속도는 느림보에 그쳐 조기에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폐기 협상이 나오는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시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아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고 자국의 안보 이익상 미국 요구대로 속도를 내지도 않을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관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반이민파 공화당 후보들을 일축하고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석권해 드리머 보호 법안의 성사에 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후보들이 반이민적인 선거전을 폈다가 이민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와 낙선시킨 것으로 분석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의회가 다카 해결책을 외면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문턱 버지니아와 뉴욕의 관문 뉴저지 선거에서의 민주당 석권은 트럼프 공화당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드리머 법안 등 친이민 법안의 성사에도 탄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버지니아와 뉴저지 등 2곳의 주지사 자리를 모두 차지했고 특히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 등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는 물론 2020년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랄프 론뎀 현 부지사는 공화당 전국위원장을 역임한 에드 길레스피 후보를 54%대 45%, 9%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버지니아 부지사의 저스틴 페어팩스, 검찰총장의 마크 헤얼링 현 총장이 공화당 후보를 53대 47%로 각각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필 머피 후보가 당선돼 임기 제한에 걸려 불출마한 공화당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로부터 자리를 빼앗아오게 됐습니다. 특히 접전 양상을 보였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전에서 민주당 후보가 9%포인트 차이의 압승을 거둔 주된 이유는 공화당 후보가 막판에 반이민적인 캠페인 광고전을 펴는 바람에 이민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화당 길레스피 후보는 선거전 막판에 민주당 후보가 이민자 피난처 도시들을 찬성해 이민자 갱단인 MS-13이 활보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비난 광고전을 집중 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트윗까지 날리는 바람에 이민자들의 트럼프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투표장에 몰려 나오게 만든 것으로 지적됩니다. 공화당 후보의 반이민적인 선거전이 트럼프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이민자들의 심판을 받은 선거 결과가 나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의회는 적어도 다카 드리머 보호법안 등을 외면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화당 의회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반이민 정책을 고집했다가는 상하원 다수당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보고 내년 2월까지는 최종 성사시켜야 하는 드리머 보호법안을 가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글로벌 대장주 애플의 시가총액이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시총 8천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1달러 43센트 오른 176달러 24센트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시총 규모는 약 9,5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 상장업체가 시총 9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의 탄탄한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공개된 지난 분기 매출은 526억 달러로 월가 예상치는 물론 자체 예상치인 520억 달러를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최대 8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과감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실적 호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꿈의 시총으로 불리는 1조 달러 시총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소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는 중국에까지 가서 폭풍 트윗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반길 것 같은 소식입니다. 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트위터가 게시물당 최대 글자 수를 기존의 140자에서 280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트위터가 글자 수 제한을 변경한 것은 2006년 서비스 시작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결정입니다. 트위터 관계자는 지난 9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글자 제한을 280자로 확장해 시범 운영했다며 그 결과 트윗 작성의 편리함과 간결성 유지, 그리고 리트윗이나 멘션 확대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트위터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해당 언어의 특성상 더 적은 단어로 압축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어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찾아온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맘모스 마운틴 스키 리조트 측은 내일 스키장을 본격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맘모스 마운틴 리조트 측은 예상과 달리 지난 주말 시에라 산맥에 눈이 내리진 않았지만 스키장 눈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간 데다가 내일 한 차례 눈이 예보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즌 맘모스 리조트에서는 내년 1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2018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와 프리스키팀 국가 지명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 밖에 알파인 메도우스 스키장은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17일 개장하며 커크우드 마운틴 리조트는 22일, 베어밸리는 오는 24일, 요세미티 인근 베저 패스는 다음 달 15일 각각 문을 엽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